하악각이 도로다져 있을 경우에, 특히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 있을 경우에는 사각도 수술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 턱끝을 또 좁게 만들어주면 정말 V라인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얼굴이 갸름한 형태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레데 성형외과 전문의 하범준입니다. 오늘은 얼굴형에 따른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대, 부각, 울퉁불퉁, 땅콩형 얼굴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국은 광대가 도드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관자놀이에 비해서 광대가 도출되었을 때 우리가 역광대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이렇게 45도 돌렸을 때 눈썹에 비해서 이 45도 광대가 돌출되어 있으면 얼굴이 울퉁불퉁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대 수술로 이렇게 역광대를 줄여주고, 그래서 관자놀이 높이에 맞춰주고 45도 광대 부분을 줄여서 눈썹에 맞춰주면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선이 좀 부드러운 선으로 바뀌어서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광대 수술은 얼굴을 무조건 줄인다 이런 수술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선을 가지런하게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긴 O형 얼굴이 있습니다. 즉 얼굴이 길다 그런 뜻인데요. 이 아래 턱만 이렇게 긴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래 턱을 줄여주면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길이를 줄여주면 넓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폭도 좁혀주는 수술도 필요하고 동시에 사각도 수술도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긴 얼굴에서 아래 턱만 긴 경우는 사실 드물고요. 주걱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악 수술로 주걱턱을 해결해 줌으로써 긴 얼굴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드물지만 상악이 긴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얼굴 전체가 길어 보이는데 상악이 긴 경우에는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양악 수술로 상악의 길이를 줄여주면서 얼굴 전체적인 길이를 줄여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악각이 도로다져 있을 경우에, 특히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 있을 경우에는 사각도 수술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더더군다나 정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바깥에 외 피지를 한 결로 없애주면 더욱더 갸름하게 보이게 되고, 또 턱끝을 또 좁게 만들어주면 정말 V라인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얼굴이 갸름한 형태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뼈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서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톡스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얼굴뼈가 크면서 근육도 큰 경우에는 얼굴뼈 수술을 해주면서 근육도 일부 잘라줄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얼굴 피부가 처져 있는 경우에, 나이 들어 처져 있는 경우에는 젊어서 사각턱으로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이 들더니 사각턱으로 보인다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안면 거상술을 해주어야 사각턱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툭튀 돌출형 얼굴이 있죠. 즉 입이 튀어나왔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빨이 돌출이 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치아 교정을 하면 해결될 수 있고요. 코 밑에는 잇몸뼈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명 돌출입 수술이라고 해서 잇몸뼈와 치아를 동시에 같이 후퇴시키는 그런 수술이 효과적이고요. 그러나 이 돌출된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얼굴이 틀어져 있는, 그래서 턱끝이 틀어져 있는 이런 비대칭 얼굴이거나 또 상악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으면서 돌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악 수술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돌출에 대한 교정 영상은 이미 따로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 나중에 참고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중안면, 즉 가운데가 꺼져 있는 접시형 얼굴이 있어요. 주걱턱이 하나의 예일 수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하악이 돌출하면 상대적으로 주안면이 꺼져 보이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양악 수술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중안면이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서 보았을 때 이 코 날개 기저 부위가 내한 것보다 더 뒤로 있을 때에는 그걸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안면 자체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그걸 돋아주는 수술이 도움이 됩니다. 즉 코 수술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방이시나 이런 것으로 이 중안면을 돋아주면 훨씬 도움이 되죠. 물론 양악 수술로, 즉 하악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양악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일단은 어느 정도 피부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뼈가 변한다고 해서 그게 아래로 직접 처지는 쪽으로 꼭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의 변화는 충분히 흡수를 해서 수축을 해주죠. 즉 처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원래 피부가 처져 있는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탄력도 떨어져 있고 입이 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윤곽 수술과 함께 같이 리프팅을 한다거나 이런 수술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거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밀어보면 이 처진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처져 있는 분은 윤곽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안면거상술을 할 수도 있고, 먼저 윤곽 수술을 해놓고 3, 4개월 지난 다음에 안면거상 수술을 해서 처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에 따라 다르겠죠. 전체적으로 얼굴뼈는 크지 않으면서 근육을, 즉 밤에 이갈을 한다거나 딱딱한 거를 씹는 걸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이 근육을 바탕해서 크다고 하면은 보톡스 시술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또 얼굴이 살이 많아서 넓어 보인다고 하면은 체중 조절로도 할 수가 있죠. 또 간단한 지방 흡입이나 심부볼 제거 정도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아무리 살을 빼도 얼굴뼈가 크다면 오히려 밑에 있는 얼굴 살이 줄어들면서 밑에 있는 얼굴 뼈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얼굴뼈 수술이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모든 감각신경들이 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면서 수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감각의 변화는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굵은 신경만큼은 꼭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각 영원히 이룰 수도 있죠. 따라서 수술 전에 그 위치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윤곽 수술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굴형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수술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하과 얼굴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올바른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하범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